자, 거래자료 입력 20점짜리. 자, 요 부분은 일반 전표 입력이니까 아예 열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3점짜리 문제. 자, 그리고 2021년분 자동차세와 관련된 신고 납부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자료 설명, 상품 배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금 납부하면서 은행에서 뭐 받아왔어요? 수납방 받아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수납일이라고 해서 우리 수납일이 며칠이다? 2021년도 1월 30일 이렇게 해서 수납방 받아온 거 보이시죠? 네, 요거 맞춰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 날짜는 1월 31일인 거예요. 1월 31일. 그러면 일자난에 가셔서 우리 1월을 선택하시고 31일을 갑니다. 자, 그리고 현금 납부했으니까 우리는 출금 전표 처리하시면 되죠. 여러분, 자동차세는 계정 과목 뭐로 가요? 세금과 공과금. 그래서 우리는 세금과 공과금 817번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금액은 얼마 정리하시면 된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얼마이다? 38만 5,650원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를 최근 거부터 역순으로 풀었었잖아요. 근데 최근 건 아마 통장에서 나갔다고 했고요. 돈도 이만큼이라고 아예 보여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요 돈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38만 5,650원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3만 원 초과 거래 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 영수증이 붙어 있네요. 자료 설명. 주식회사 건강 마스크는 직원들의 건강 복지를 위하여 손 세정제를 구입하고 직원들한테 배부하였다. 자, 대금은 현금 지급하였으며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자, 여러분 지출한 금액이 현재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우리 주식회사 모두 다 마트에서 손세정제를 샀는데 언제? 2월 11일 날. 그런데 지급한 금액은 얼마이다? 20만 원 현금 지급. 이 얘기거든요. 그럼 3만 원 초과예요? 3만 원 이내예요? 우리 3만 원 초과죠. 그러니까 3만 원 이하까지는 이런 영수증 받아도 되지만 3만 원 초과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가산세 대상이다 아니다? 가산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산세 대상. 그러면 가산세 대상인 경우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입력할 때 우리 선택하는 구분란 있죠, 여러분? 그 구분란은 뭐로 간다? 공란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자, 평가 문제 봤더니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뭐로 처리해달라? 복리 후생비.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과 2번 서식을 작성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 전표 처리하고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가겠습니다. 자, 전표 처리해야 되는 날짜는 2월 며칠이다? 11일입니다. 그리고 현금 지출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출금 전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라고 넣으시면 돼요? 8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 그리고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되시고 2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전표 처리는 끝난 거죠. 그리고 상단에 전체 메뉴를 누르셔서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시고 우리 누구 선택해 주시면 된다. 우리는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들어오셔서 거래 일자는 2021년도 2월 11일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래처 상호는 주식회사 모두 다 마트래요. 그래서 모두 다 마트 넣어주시고 대표이사 이름은 최민주라고 합니다. 자,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라고 되어 있고 충정로 7길인가요? 7길 19-7 그리고 충정로 3가라고 되어 있네요. 주소 참 기네요. 충정로 3가. 자, 요거 넣어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21481 15339 넣어주시고 엔터. 자, 거래 금액은 얼마? 2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구분란은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정 코드는 뭐로 가셔라? 811번 복리후생비. 적유는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손세정제.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 뭐 구입자 붙이든 안 붙이든 어차피 채점하는 쪽이 아니니까 문제가 될 건 없죠, 여러분. 그러면 2번 란에는 넣었어요. 그러면 1번에 있는 서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12번에 금액 들어왔는지만 확인하시고 마무리. 근데 이 부분은 반드시 나올 때 무엇 해라? 저장. 그래서 우리 X 버튼 누르시고 저장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자료 입력이고요. 자, 보통예금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거래일자는 2월 20일입니다. 자, 대림자동차라고 되어 있고 찾으신 금액은 276만 원. 자, 거래처 주식회사 대림자동차에서 구입한 업무용 승용차에 당월분 할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나는 어디에서요? 대림자동차에서 구입한 자동차에 할부금이 나갔다라고 얘기하네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이 할부금의 계정 과목은 뭐로 갈 거냐라는 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죠. 그쵸?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현재 1년 이내 할부금인지 아니면 1년이 초과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되시면 우리는 무엇 하시면 된다. 요 부분은요.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할부금은 미지급금 계정 써요, 여러분. 미지급금. 그럼 저희는 그냥 1월 1일부터 갈게요. 12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253번 써볼게요. 미지급금. 그리고 우리 그대로 그냥 엔터해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지급금 상황에서 우리 누가 대림자동차가 조회되는지 확인. 그래서 봤더니 대림자동차가 조회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되네요. 그래서 대변에 얼마 있었다? 2,760. 자, 이 자리에서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내용이라는 탭으로 넘어간다겠죠. 2월 1일 날 자동차 샀네요. 몇 개월짜리? 10개월짜리. 그러니까 여러분 미지급금이 맞죠. 근데 제가 이걸 왜 확인하라고 하냐면 할부금은 미지급금이 맞지만 여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1년을 기준으로 이 아래쪽에 등장하는 위쪽에 등장하는지 그럼 아래쪽이면 미지급금이 이거로 끝나요. 유동부채로. 근데 여러분 1년이 초과가 된대요. 10개월 할부가 아니라 24개월 할부라고 하면 미지급금이 아니라 장기 미지급금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구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근데 지금 저희는 미지급금으로 보여지니까 고민할 필요 없겠네요.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자, 일반 전표 입력에 갑니다. 그리고 일자는 며칠이다? 2월 20일. 그럼 상단에 2월 20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구분란에 가셔서 우리 차변에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는 대림자동차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276만 원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 뭘 넣어주시면 될까요? 보통 예금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은행은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그럼 국민은행 넣어주시면 되겠죠. 국민은행 보통 98002 코드 276만 원 대변에 입력하시고 마무리 됐을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끝내시면 되는 문제. 그러면 3번도 마무리가 됐네요, 여러분. 네, 여기선 이자 얘기는 안 하고 싶었나 봐요. 네, FAT 급수여서. 원래 할부금 갚을 때 이자 붙거든요. 근데 이자 얘기는 없네요. 그럼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었던 어음을 배해서 양도한 모양입니다. 자, 2월 21일이고요. 이거는 날짜를 줘야 가능하죠. 자, 주식회사 100세 의료기기에 외상 매입 대금 1,700만 원 중 1,210만 원은 주식회사 혁수 유통에서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으로 배서하여 지급하였고 잔액은 현금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누굴 갚기 위해서요? 외상 매입대금이요. 그러면 우린 어느 변에? 차변엔 외상 매입금이 감소하고 대변엔 내가 갖고 있었던 받을 어음이 감소하고 나머지 잔액은 뭐로 줬다? 현금. 그럼 차대변 정리는 다 끝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어음 얘기가 나오면 항상 관리번호 몇 번? F3번 눌러서 넣어야 되는 자금관리 문제를 내겠죠. 1번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두 번째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럼 현황에 반영하시오. 그럼 저희는 들어가야 되겠죠. 자, 날짜는 2월 21일 날 이 행위가 있었다고 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상단의 일자를 2월 21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어느 변부터? 전 차변부터 넣을게요. 차변에 251번 외상 매입금.
여러분 지금 저는 어느 회사 외상매입금 갚기 위해서 주식회사 백세 의료기기라는 회사. 그러면 코드란에서 백세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백세 의료기기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 1,700만 원. 자, 상대편 대변엔 우리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양도했다. 그러면 받을 어음 정리.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한테 받았다? 혁주 유통이 발행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에서 혁주라고 하는 거래처를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엇 하자? 코드 도움 F3번을 눌러주자.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부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어음 상태에 할인이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한테 배서 양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210만 원 전부 다 줬으니까 우리는 무슨 부분? 3번 배서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일부만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전자어문 분할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할이라는 거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해당사항 없으니까 3번 갑니다. 그래서 숫자 3을 눌러서 배서. 자, 어음의 번호는 코드 도움 F2번 눌러줍니다. 그럼 여러분, 혁주 유통과 관련된 어음이 조회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그러면 1,210만 원짜리가 있었네요. 그러면 이 데이터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어음 번호가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었던 정보가 쫙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들어온 정보에 우리가 추가 입력할 게 있는지 볼게요. 자, 우리 어음 할인했나요? 할인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할인한 거 배우신 적 있죠? 매각 거래. 그럼 그게 어음 할인한 거잖아요. 그럼 할인했으면 할인 기관이 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기관 그리고 할인한 지점, 할인율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현재 혁주 유통에서 받았던 어음을 누구한테 줬다? 여러분 백세 의료기기에 줬어요. 그럼 여기 지급거래처라는 자리 있죠? 이 자리 가서 코드 도움 F2번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백세라고 하는 거래처를 선택합니다. 백세. 그럼 백세 의료기기 검색되죠? 그리고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혁주에서 받았던 걸 백세한테 줬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내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지급거래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엔터. 자, 금액은 얼마였죠, 여러분? 우리 1,700 아니었어요. 1,210만 원으로 수정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같은 변 대변에 나머지 잔액은 뭐로 줬다? 현금으로 주었다. 자, 그러면 현금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금액은 여기 차액 자리에 490만 원 검색되죠. 네, 그 금액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49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됐을까요?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네,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어음을 배서 양도했다. 그러면 배서 선택하시고 무엇 하시면 된다? 코드 도움 F2번. 그리고 누구한테 배서했는지 꼭 선택한다. 요거만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각 거래면 이 자리 뭐를 선택한다? 매각이요. 그러면 우리 매각 거래면 여기 할인이라는 게 있죠. 네, 2번 할인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할인 기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각 거래이시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한 계정 과목이 나와야 되겠죠. 할인료.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 문제는 지금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6회분 풀면서.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 자,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3점짜리. 자, 자료 설명 나와져 있네요. 나 영업 후 업무용 승용차 1998cc 주유를 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카드사에는 아직 돈을 안 줬으니까 삼성카드 필요하죠. 그리고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고 거래한 날짜는 3월 21일입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이다? 55,000원 결제했고요.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1000cc 초과 자동차에 기름 넣는 건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일반 전표 넣는 게 맞는 거죠. 네, 올바른 회계 처리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기름 넣었으니까 주유, 차량 유지비,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자, 날짜 3월 21일이니까 상단의 일자 3월 21일로 변경. 그리고 구분난 차변 선택하고요. 우리는 차량 유지비 822번 코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얼마이다? 우리 55,000원.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미지급금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삼성카드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55,000원으로 마무리. 더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 그러니까 지금 AT는 카드 거래가 유난히 많아 보이죠, 여러분? 근데 현실이 카드 거래가 많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문제. 자, 그 다음 6번째 문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라고 해서 3점짜리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라는 게 지금 붙여져 있네요. 자, 그리고 하단에 자료 설명을 봤더니 3월 27일이라고 날짜 써줬고요. 자,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의 당사 상품인 어린이 마스크 2,000매 원가 200만 원을 기부하고 수취한 기부금 영수증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차변의 기부금. 그런데 내가 갖고 있었던 누구요? 상품을 기부했어요. 우리 회사 상품을. 자, 평가 문제 거래 자료로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차변에 기부금 나오고 대변에 상품 없어지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상품은 팔아서 손익계산서에 가야 되죠. 누구로요? 매출원가가 최종 종착지예요. 근데 최종 종착지에 못 갔네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적요 번호 몇 번을 선택한다고 배우셨다. 8번. 그래서 8번에 있는 다른 계정으로 보냈어요 라고 하는 타 계정 의로대체라는 걸 반드시 선택해야죠. 네, 그 문제 때문에 나온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원래 기부를 하면 그 날짜에 이 기부금 영수증 받아와요. 그래서 신청에는 우리 회사 기부금을 수령한 사람은 초록우산 재단 나와 있고요. 날짜 3월 27일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무슨 기부금? 현재 요 200만 원에 대해서 어린이 마스크 현물 기부했다고 나오죠. 만약에 돈으로 기부하면 여기가 금전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다 보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법인세 신고할 때 초록우산에 우리 사업자 번호라고 부르는 고유 번호까지 다 기록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류 받아오셔야 되고, 아이고, 지워졌어요. 자, 입력하러 갈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날짜는 며칠이요? 3월 27일입니다. 자, 그리고 구분란에 가셔서 우리는 차변, 그리고 뭐라고 넣자? 기부금이라고 넣자. 그럼 영업의 비용인 기부금 검색되겠죠? 933번이네요. 자, 금액은 얼마 가시면 된다? 200만 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 여러분 혹시 여기다 또 시가 써놓은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원래 우리 무슨 금액? 장부 금액으로 없어져야 되죠. 재고자산은. 자, 그래서 대변에 들어가는 금액은 우리 장부 금액인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품 계정 과목 넣어주시면 되겠죠. 146번에 있는 상품. 자, 반드시 조심할 건 뭐다? 적요번호 8번. 저 지금 스플릿을 닫아놔서 그러니까 이거 열면 보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보시면 6번, 7번, 8번 빨갛게 뜨죠? 이게 세무상에서는 고정적유라고 불러졌고요. 스마트에는 아예 빨갛게 띄워버리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적유들 몇 번이죠? 8번에 갔더니 타 계정 의로대체 동일한 코드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8번 입력하시라는 거죠. 금액은 200만 원 넣어주시고 마무리.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부분. 됐나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시험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 하실 때는요. 이 자리 1년 번호 제가 이거 아마 수업할 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1년 번호 난 공란이면 안 돼요. 네, 이거 그럼 허위 조작으로 봐요. 반드시 이 부분에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는 초록 어린이 재단은 이거 기부금 대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년 번호 공란인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업무 때 꼭 확인하실 거예요. 공란이면 다시 받아옵니다. 반드시. 됐을까요? 시험이니까 이렇게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대 공란인 건 안 돼요. 연말정산도 안 돼요. 무조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반드시 수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부가가치세 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